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더 이상 못 쓰는 물건, 버리는 물건들을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조금만 줄여도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절약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사실 알고 보면 아직 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원도 아끼고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정말 1타 3피의 주인공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형님 뭘 그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좀 재미있는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좀 멋진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찾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쓰레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서 그게 더 재미있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저의 목표는 창업이 아주 만만한 건 아니다. 근데 할 만은 하다라는 걸 전달하는 거라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좀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얘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이렇게 재활용품도 막 쌓아두는 모습도 보이고, 어떤 분인지 굉장히 일단 궁금합니다. 얼른 만나볼까요? 박미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이게 가면을 계속 쓰고 나오시니까 제가 약간 부담스럽고, 그래요. 본인은 어떠세요? 저도 부담스럽네요. 그래요. 근데 또 여성분이 가면을 쓰고 나오시니까 좀 새롭기도 한데, 일단 한번 공개할까요? 네. 잘 묶으셨네요. 큰 반전은 없네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버려지는 자원들에서 가능성을 찾고 그 가능성들로 제품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는 박미현입니다. 그래요. 버려지는 자원들로 가능성을 쌓는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하면 왠지 좀 약간 품질이 떨어질 것 같고 이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편견들을 넘기 위해서 기술이나 디자인 등을 더해서 업그레이드된 재활용 상품들을 만드는 일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업그레이드된 상품으로 다시 만드는 이런 얘기잖아요. 사고 싶은 재활용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요? 사고 싶은, 이걸 다시 사고 싶은. 네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환경도 살리고 굉장히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어떤 물품들이 있나요? 저희는 현재 51가지 정도의 재료를 쓰고 있는데요. 네네네. 자전거 타이어부터 낙하산, 광고판, 페트병, 컴퓨터 부품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가방이나 소품 등의 패션 소품들도 만들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교구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려진 자원들의 기막힌 변신, 직접 준비하신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여기는 저희가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또 어떤 기획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구도 피스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이쪽에 저희 디자인 팀장님께서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 양말을 업사이클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에 들어갈 패키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로 만든 거예요? 네, 이거는 공장에서 나오는 불량 부직포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세 팀으로 나누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기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팀은 사람들이 버려지는 자원을 가지고 어떤 재미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또 그런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제품을 기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린 솔루션 팀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 팀이 있고요. 저 뒤쪽으로 보이시는 것은 저희 도시형 환경교육이라고 도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환경교육팀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무엇을 실제로 만들었는지 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저희가 팀별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전시해놓는 공간인데요. 이쪽에 보이시는 거는 어떤 사람이 현수막이나 광고물 등을 사용한 후에 버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제품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살짝 로고가 보이는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 우체국의 상징이기도 한 제비에 대한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교구로 만들어지고요. 박람회에서 사용되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해의 기념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터치포굿 박미현이었습니다. 야,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 제품을 저는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디서 본 거죠? 지금 보시는 상품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약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현수막으로 만든 에코백인데요. 예. 그냥 현수막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네네네. 더 나은 서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걸어놨던 현수막들을 가지고 만든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그 후보를 오. 지지한 사람이 내가 이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더 나은 서울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내가 같이 지지하겠다라고 구매하시기도 하시고 네.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잘하나 내 지켜보겠다. 야. 이 약속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구매하시기도 하는 한국 분이에요.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렇죠? 야, 그러면은 지금 저거 가방이 네. 어떻게 보면 그 공약으로 네. 그 공약으로 공약들이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저 가방이요? 네. 공약이 숨어 있다고요? 네. 아니 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뒤통수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예, 저게 저렇게 숨어 있다고요? 그 사실은 현수막이 모두 다 그 현재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직접 썼던 현수막들로 만들어져 있어서 살짝 로고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아, 예. 공약 같은 경우는 안쪽에 주머니에 사실은 저희가 인쇄를 해 넣었어요. 네. 그래서 선거가 지나고 나면 뭘 약속했는지 사실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거를 예. 이제 쓰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시장실에도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달을 해서 시민들이 다 같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전달을 한 상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하시고 온 되게 거고. 재밌게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발상이 좀 대단하신 것 같고 지금 갖고 나오신 물품은 이건 뭔가요? 이거는 양말 고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 여기 보시면 살짝 여기 흠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 흠 때문에 새 양말이지만 공장에서 버려지는 양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그 양말을 가지고 만든 그 손목 쿠션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양말이에요, 이게? 네. 이게 마우스나 이런 거 할 때, 컴퓨터 할 때, 네, 이렇게 네. 클릭할 때 이게 손목 편하라고. 네네. 그렇게 해갖고 고양이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버려진 양말 고양이가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면 내가 너의 손목을 지켜주겠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 대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네. 대세를 몰고, 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얼마 버세요? 저희가 작년 매출 목표가 10억이었는데 예. 작년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한 반 정도를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10억 매출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억 버셨군요. 네네. 아, 그래요. 야, 궁금하네요. 난 이게 재활용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는, 뭐, 처음 봤어요. 궁금합니다. 이게 창업 스토리를 한번 지금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예,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왠지 피해야 될 것 같고 좀 지저분하고 질이 떨어지고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너희들이 지구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이 일을 진짜 하는 게 맞을까?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 결론은 반드시 해야 된다 였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책임지고 다시 그 재활용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업을 하려면 여러분 혹시 꽃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쁘고 싱그럽고 선물하고 싶고 받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고. 근데 쓰레기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왠지 피해야 될 것 같고 좀 지저분하고 질이 떨어지고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우리가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또 버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약간은 죄책감도 들고 근데 또 뭐 내가 어쩌겠어 하면서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저한테는
꽃도 쓰레기도 꽃처럼 싱그럽고 재미있는 스토리가 가득한 자원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버려지는 자원과 버리는 마음을 터치하는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의 박미현입니다.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꼭 풀어드려야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저는 절대 환경운동가는 아니고요. 어디서 이렇게 띠두르고 하는 운동들을 하진 않았었고, 디자인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한가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집에 돈이 많아서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나 불만들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심지어 담아두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표출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꽃을 꺾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그냥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약간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꼭 가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얘기를 해줘야 약간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보통 사람들도 너처럼 문제를 느끼지만 그 문제를 그냥 담아두거나 무시하면서 지나가는 것들을 연습하는데 그런 것들을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은 너의 큰 자산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산이 정말 자산으로 쓸모가 있으려면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도록 공격하지 않고 잘 이끌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진작 알았으면 덜 맞고 자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사실 청소년기에는 진로라고 하는 게 뭐 대학 전공이나 직업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뭔가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대체 뭘 공부해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정치를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치는 사실 우리가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정치는 큰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이 모래를 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도 되게 세지만 돈도 많이 들고 한 번만 움직이는데 되게 힘이 많이 드니까 여러 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큰 손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스러기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들에서 다른 사회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스러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치의 한 영역으로 NGO 또는 시민단체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전공하고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남아있는 부스러기들을 삽으로 퍼서 조금씩 나르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도 추구하면서 좀 유연함도 잃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또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되게 착한가 보다. 되게 좋은 일 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약간 욕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왜냐하면 저도 이게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서 하는 거고 저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대충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창업을 하려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되게 명확한 정의나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고민하는 거 좋아하니까 앉아서 나는 왜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진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는데 결론은 반드시 해야 된다 였습니다. 제가 처음 접근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것들을 하면서 처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 접근했던 것은 우리 주변에 약간 여전히 가치가 남아있지만 버려지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가장 사람들이 가장 무관심해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되게 많이 있지만 맨날 버려지는 부분들이 였던 거죠.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거는 많이 버려지는 현수막을 가지고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였는데요. 현수막이라는 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말 모르지만 하루에도 몇만 장씩 쏟아져 나오고 있고 되게 많이씩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수막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여전히 활용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도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가지고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걸 해라고 얘기했었지만 점점 더 진정성을 인정해주고 또 제품에 대한 인정도도 받아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의 진짜 고민은 창업을 하고 한 3년 후에 진짜 왔던 것 같아요. 그 앞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무시를 당해도 별로 괴롭지 않았는데 3년 정도 지났을 때 내가 이 일을 진짜 하는 게 맞을까?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하던 일들은 사실은 A라는 사람이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B라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B를 만족시키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건데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는 A한테는 어떤 영향을 우리가 주고 있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또 이 A들은 전혀 고민이 없느냐면 뭐 기업이나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어쩔 수 없이 발생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저희도 막 공격을 했는데 너희들이 지구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런 얘기들을 막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회사가 진짜로 악심을 품고 나는 지구를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죽을 거야.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현재 대안이 없으니까 쓰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을 하거나 막 비난을 하니까 오히려 약간 숨거나 피하거나 숨기게 되는 일들도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 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렇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일이었으니까 이 일을 더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서 시작하게 된 게 사실은 리싱크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리싱크는 리사이클과 싱크로나이제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여러분 그 사과 그려져 있는 핸드폰 때문에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이 단어를 다시 동기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활용이 버리는 사람 따로 재활용해서 쓰는 사람 따로였다면 리싱크를 통해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책임지고 다시 그 재활용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거죠.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괴로운 것들이 많은데 대회를 한번 할 때마다 버려지는 페트병이 몇천 개, 몇만 개씩이 되거든요. 근데 그 페트병들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마라톤 뛰는 사람들한테 뭐 텀블러 들고 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물을 주지 않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버려지니까 사람들이 비난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개최됐던 마라톤에서는 그 페트병을 수거해서 저희가 담요로 만들어서 마라톤을 개최한 회사가 연말에 다른 기부 이벤트랑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일들을 했었고요. 전국에 3,830개의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에 가면 사실은 현수막을 되게 흔하게 쓰잖아요. 그 현수막들로는 도시에서 제비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 이유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제비를 다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의 교구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일반 에코백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했을 때랑 제비나 어떤 우체국의 로고가 살짝 숨어있는 에코백을 가지고 환경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의 감동이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훨씬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원순환을 위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배출하고 어쨌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이 리싱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창업할 때는 사실은 경영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일을 제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했는데 정말 공부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그쪽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한동안에는 경영 공부하는 것도 되게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고 다녔지만 사실은 창업하고 한참 후에 카이스트의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이해하는 어떻게 하면 같이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지금 트렌드에 되게 맞잖아요. 환경이기도 하고 청년 창업인데다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아졌고 근데 되게 재밌게도 저희는 이게 트렌드에 맞추어서 창업을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평생을 걸고 추구하고 싶은 것들을 추진했는데 그런 것들이 트렌드랑 잘 녹아내려져 온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을 공부하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찾아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뭐 돈을 벌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은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지난달에 유럽 여행을 가셨는데 각 도시의 쓰레기통 사진을 다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는 유럽까지 가서 내 생각이 이거밖에 안 나냐고 이랬더니 다음날 되게 예쁜 건물 사진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뭐야? 이랬더니 이 나라는 되게 인식 수준이 높아가지고 쓰레기 소각장도 유명한 예술가가 지었대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인식을 얼만큼까지 바꾸고 얼만큼까지 고정할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트렌드에 따라서 창업을 하게 되면 되게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즐겁고 이렇게 된 김에 아예 전 세계 쓰레기통 사진을 수집해볼까? 막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것도 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삶을 잘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을 사는데 정말 창업이 최적의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뭐 이 자리에 설 만큼 막 성공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가 나는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창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또 매일매일 지내는 것이 성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닌가에 대한 평가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세웠던 기준은 매일매일 주도적으로 남의 말이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는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좌우명 또는 매일매일 저를 끌어주는 문장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아프리카에서 소개받은 문장인데요. 세상에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신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조금씩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리에서 제가 만들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게 목표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은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만났지만 각자 만들 수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내면서 더 재미있게 교류하는 삶을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지나가다가 아파트 재활용품만 보면 생각날 것 같아요. 네. 예, 항상 거기에 눈을 항상 가 있죠. 지나가시면. 저는 가서 잘 뒤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술을 좀 많이 먹고 네. 길을 가다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 주무셨나요? 아니요, 이렇게 뭔가 되게 예쁜 병이 있어서 혼자서 막 뒤졌대요. 네. 그래서 친구가 창피하다고 막 말렸는데 이렇게 뿌리치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일어나 보니까 침대 위에 있더라고요. 뭐 주사가 그럴 수 있어요. 직업인 건데. 그렇죠. 예.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정치를 전공을 하셨어요. 네. 뭐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 맞다고 인정을 하는데 저런 현수막으로 이렇게 만드는 기술들이 있으신 거예요. 만들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도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그 디자이너가 없었고요. 이제 제일 먼저 리크루팅 하려고 그러니까 시도했던 게 디자이너긴 했었고, 또 하나 유리한 점은 버려지는 재료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산업들은 다 큰 롤 단위의 기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렇게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들로 제품을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기술은 사실은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기술이 없고 되게 후발주자이고 되게 어리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저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들을 막 비틀어 보면서 이것저것 조합해서 저희만의 약간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좀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게 재활용품이라고 하면 좀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거 재활용품인데 아까 양말 이런 것처럼 네. 아니 이거를
사야 되나? 새 것도 있을 텐데 굳이 재활용품이 뭐 가격 경쟁에서 좀 네. 싼 것도 있죠. 저희는 사실은 가격 경쟁은 완전 떨어지고요. 이게 보통 재활용품이니까 되게 싸야 된다는 선입견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 배경에는 재료를 사지 않으니까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없으니까 원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네. 생각해 보면 새 재료를 사가지고 오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재료를 가져오면 이 쓰레기를 원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탁을 하고 뭐 철사라든지 이렇게 박혀져 있는 것들 다 제거하고 또 세탁도 해야 되고 다림질도 해야 되고 되게 많은 공정들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거든요. 네네네. 대신에 이게 버려진 재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품들, 저게 그냥 새 양말로 만들었다면 사실은 손목 쿠션을 만들었을 때 이게 고양이의 보은이라는 메시지를 좀 가져오기 되게 어려웠을 텐데 예. 버려진 양말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 뭐 앞으로 이 업사이클링의 선두주자로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또 저희 회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쓰레기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좀 반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네. 되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게 쓰레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전달을 하고 싶고요. 네. 누구든지 찾아와서 내가 사실 이게 버려야 더 이상 쓸모는 없는데 버리기는 싫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같이 상의하고 뭔가로 만들어내고 쓰고 하는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담 창구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에게 네. 예, 네. 버려진 자원이란 무엇인가요? 저한테 버려지는 자원은 시간과 사건의 매개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게 버려졌다는 건 어느 한 번 쓸모나 사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되게 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시간과 사건들이 다 관여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새천을 가져다 만든 에코백이 예. 내가 전시를 했을 때 사용했던 현수막으로 만든 에코백보다 훨씬 더 가치가,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예. 생긴다는 거를 예. 네. 앞으로 어떻게 런웨이를 네. 그려나가실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앞으로 닥쳐 있는 되게 큰 이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큰 이벤트들이 주로 쓰레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평창 올림픽이 대표적으로 크다. 예. 쓰레기가 다 업사이클 되도록 하는 일을 기획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올림픽에는 자문역으로 갈 수 있도록 야.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야, 정말 멋지네요. 우리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 네. 그대 겁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재미가 있을까? 이 고민이야말로 박미연 대표의 성공을 가져다준 첫걸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찾아서 재미있는 일에 꼭 도전해 보십시오. 청년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빛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비 창업을 하시면서 이제 필요한 많은 이제 뭐 영감이라든지 에너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네, 이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만 하시죠. 아, 네. 해보시죠. 아, 네. 네. 그냥 처음부터 하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너무 하는 나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거 한번 끊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디 누구였습니다. 아, 네네. 네. 이상으로 터치포그 박민현이었습니다.